였다. 타나토스가 지구에 충돌을 하면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는가? 지구상의 생명체의 99%가 소멸될 것입니다. 지구의 생태계가 복원이 되기는 할지 모를 정도의 크기였다. 아예 생태계가 복구가 되지 못해서 화성과 같은 행성에 되어 버릴지도 몰랐다. 다행히 그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수백만 년은 지나야 다시 생명체가 번성을 하는 지구가 될지 몰랐다. 발걸음 그룹에서 인간의 유전자를 저장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인류의 유전자인가? 옛 인류 문명의 기록은 이제 봉인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발걸음 그룹이 티타늄 합금판에 인류의 기록을 기록해 저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꽤나 유명했다. 다른 국가들도 그런 기록 프로젝트에 협력을 했고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마무리에 들어가고 있었다. 물론 이번 타나토스에 의해 이 기록 보관소가 무사할지는 장담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발걸음 그룹이 급하게 인류의 유전자를 보관하고 싶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발걸음 그룹은 마치 이런 일들이 벌어질지 예상을 했던 것 같군. 그들의 지금까지의 움직임을 본다면 아마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까지 숨겼던 건가? 사실 밝혔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긴 하겠군. 지금까지 발걸음 그룹에서 행해왔던 이해 못할 일들이 이런 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납득이 되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시각각 찾아오는 압도적인 절망은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마치 영화처럼 세상은 무너져 내려갔다. 어느덧 육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는 운석 타나토스였다. 수십 발이 넘는 핵미사일들을 발사해서는 타나토스의 궤도를 틀기 위한 시도를 했지만 전부 실패를 해버렸다. 오히려 타나토스의 일부가 부서지면서 세 개의 작은 운석으로 분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세 개의 작은 운석을 케르베로스로 불렀다. 이 세 개의 작은 운석들도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으니 운석이 떨어지는 곳은 큰 피해가 예상되었다. 점점 다가오기 시작하는 타나토스와 케르베로스의 사람들은 점차 자신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못해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사회의 시스템은 붕괴되고 무너지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조차 낭비해버리는 사람들조차 생겨났다. 하지만 그런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제 현지는 영원했으면 할 행복이 끝났음을 확인했다. 캐시업을 통해 그동안 막대한 포인트를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만 했다. 그리고 몇몇 방법을 사용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제는 어느 정도 훌쩍 큰아들을 안고 있는 루비는 현진에게 마녀의 설을 달라고 말을 했다. 이미 현진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듯했다. 루비의 저주의 힘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신의 저주의 힘을 억누르고 있었다. 다가올 재앙이 크면 클수록 자신 또한 힘을 축적해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그녀였다. 그렇게 저주의 힘이 커질수록 루비의 몸도 버티기 어려웠다. 아주 잠시만이라도 정신을 놓게 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휩쓸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건 현진도 알고 있었다. 마녀의 섬안으로는 크리토스를 막을 수 없었다. 루비의 저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크리토스의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었다. 나머지를 부탁해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현지에게서 마녀의 설을 받아든 루비는 자신의 아들의 가혹한 운명을 느낀 것인지 안쓰러운 손길로 자신의 아들의 뺨을 어루만졌다. 점점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크리토스를 배경으로 지구를 떠나는 몇몇 우주선들을 볼 수 있었다. 현지는 그 우주선에 자신의 동생인 현우가 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현우로부터 우주선에 타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을 했던 현진이었다. 만일 이 방법으로도 막지 못한다면 지구와 함께 소멸을 선택할 생각이었다. 그렇게 루비는 마녀를 설을 손에 넣고서는 자신의 힘을 개방했다. 그녀가 백두산에 있었다면 당장에라도 백두산의 대분화를 했을 것이었다. 지진이 나서 땅 또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고 바다는 출렁여서 거대한 해일을 만들어냈을 것이었다. 대기도 광포한 바람을 일으켰으니 아직 운석이 지구에 도달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운석의 영향으로 지구가 부서져 간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게 거대한 기운이 타나토스를 향해 뻗어나갔다. 쿵쿵. 지구 전체가 기괴한 진동음을 들었다. 하지만 그건 다가오고 있던 운석에서 난 소리라 여겼다. 죽음의 신이 죽음의 단말말을 외치는 듯한 소음에 지구의 인간뿐만 아니라 생물체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것인지 두 눈을 질금 감았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어떻게 일어난 기적인지는 알지 못했다. 그냥 신이 인간을 가여워 여긴 것인지 타나토스는 궤도를 바꿔서는
지구를 비켜나기 시작했다. 거대한 타나토스가 지구를 지나쳐가는 광경은 경이로울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렇게 타나토스를 피하는 것은 성공을 했지만 타나토스의 애완견들인 케로베로스가 남아있었다. 타나토스에 비한다면 훨씬 작은 운석 조각이었지만 지구에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기에 충분해 보였다. 마지막을 부탁할게. 루비는 모든 힘을 다 사용하고 나자 사라져 버렸다. 죽음은 아니었다. 마치 어디론가로 사라지듯이 사라진 것이다. 현지는 루비가 잃어버린 세계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은 루비를 찾는 것보다 케로베로스들의 날카로운 이빨들을 막을 것이 우선이었다. 그동안 모았던 모든 포인트를 다 소모했다. 가지고 있던 룰렛 교환권까지 전부 긁어모아 사용한 포인트는 타나토스가 남기고 간 케로베로스들을 산산조각 내기 시작했다. 크고 작은 유성우들이 온 하늘을 뒤덮었다. 대기 중에 불타오르는 유성들의 빛들로 인해 어두운 밤도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몇몇 커다란 유성들은 지상에 떨어져 내렸다. 운 없이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었고 건물이나 차 등 시설물들도 부서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구가 괴멸적 피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우주에서 찾아오는 절망에서 살아남은 것이다. 유적지. 미지의 유적지로 가야 해. 현지는 자신의 아내를 찾아 그녀가 있었던 미지의 유적지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지금 현지는 모든 포인트를 다 사용해 미지의 유적지로 갈 포인트마저도 남아있는 것이 없었다. 거기에 더해 현지는 캐시업이 업데이트를 한다는 어이없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웃기지 마. 왜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왜? 관리자. 제발 부탁이다. 제발. 누가 관리자인지는 알 수 없었다. 주몽으로서도 업데이트를 시작한 캐시업을 막거나 되돌릴 수 없었다. 금방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캐시업의 업데이트는 무려 1년이나 끌어야만 했다. 캐시업의 업데이트로 인해 루비를 구하러 갈 수도 없었고 자신의 부모님들을 보러 갈 수도 없었던 현지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쯤 업데이트가 끝났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는 알기 어려운 것에 현지는 분통을 터뜨렸다. 1년 가까이 페인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다 보니 몸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포인트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현지는 캐시업이 계속된다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님을 예감할 수 있었다. 물론 자신의 아내와 부모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면 캐시업이 필요했기에 캐시업이 필요한 재앙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외면하는 현진이었다. 그렇게 현지는 포인트를 모아서는 곧장 루비를 찾아가고자 했다. 아빠. 아직 어린 아들이 걱정스러운 듯이 바라보다 있는 모습에서 현지는 갈등을 했다.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여행이었다. 자신까지도 사라진다면 자신의 아들은 혼자 남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처럼 자신의 아들 또한 같은 운명을 이어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구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현우가 탈출선을 되돌려왔다는 것이었다. 현우의 아내의 운명을 끊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던 현지는 그것을 대가로 자신이 잘못되더라도 자신의 아들을 보살펴줄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았다. 현우도 자신의 조카였으니 현진의 부탁을 받아주었다. 그렇게 현진은 우선 부모님인 진철과 최유한을 만나러 갔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너무 늦었음을 깨달아야 했다. 집 앞에는 하나의 무덤과 하나의 구덩이가 있었다. 구덩이 안에는 이제 막 잠이 든 듯한 진철이 누워 있었다. 마치 자신을 아내의 옆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하는 듯한 진철의 모습은 현지는 봉분을 만들어주고서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루비에게로 향했다. 지하인. 미궁으로 향한 현지는 지하인들에 의해 제지를 당했다. 지하인들을 쓰러뜨리고 루비를 구하러 가려던 현지는 이내 지하인들이 싸우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지하인들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대시 여왕님께서는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여왕님께 가시고자 한다 한들 여왕님의 잠을 깨우실 수는 없으실 겁니다. 아울러 만나기도 어려우실 것이고요. 대시 지하인들은 루비를 여왕님이라 칭했다. 다음 재앙의 순간이 올 때까지 잠들어 있을 것이라는 지하인들의 말에 현지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인정을 할 수는 없었다. 결국 지하인들을 밀치고 미궁 속으로 들어가 루비를 찾았지만 지하인들의 말처럼 루비를 찾을 수는 없었다. 대시 본래 여왕님은 세상을 멸망시킬 운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꿈은 꽤나 만족하셨던 모양입니다. 대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세상을 구하기는 했지만 루비가 꽤나 만족스러워했다는 지하인의 말은 현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모든 능력을 다해 루비를 구하고 저주받은 운명을 끝내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현진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운명인 듯했다.
현지는 거대한 미궁을 끝도 없이 헤매었지만 루비를 발견하지 못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알 수 없는 곳에 도달을 했다. 그것은 미궁의 중심인 듯 했다. 이건 대시 양자 컴퓨터의 일종 같습니다. 대시 양자 컴퓨터. 중국에서 보았던 그 양자 컴퓨터란 말인가? 대시 정확하게는 그보다 훨씬 진보한 것 같습니다. 대시. 그럼 캐시업도 이것이 만든 건가? 현지는 자신의 캐시업을 관리하던 것이 이 미궁의 지하 깊숙한 곳에 있던 초양자 컴퓨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양자 컴퓨터의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가? 대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시. 주몽은 한참 초양자 컴퓨터에 접속을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국 실패를 했다. 대시 양자 컴퓨터의 인공지능은 현재 대기 상태입니다.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시 깨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몽에 현지는 절망감이 들어야만 했다. 그나마 주몽은 양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일부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대시 주인님, 대시. 뭐지? 대답을 한 건가? 대시 죄송합니다만 대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은 듯합니다. 대시. 빌어먹을 지시로군. 무슨 위기지? 대체 창조주는 우리에게 뭘 원하고 있는 거지? 대시 인간의 창조주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가 없어서 대답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2000년 뒤에 또 다른 우주에서의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대시 2000년 뒤에 다시 찾아올 위기라는 것에 현지는 기가 막혔다. 어차피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찾아올 위기도 아니었으니 상관이 없는 일일 터였다. 대시 앞으로 2000년 동안 풍요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대시. 그런가? 그건 다행이로군. 자신과 루비의 희생이 무의미했던 것은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인간들은 그 피해를 극복해내고 새로운 번영을 이어갈 것이었다. 현지는 그렇게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일이 자신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냥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가치 있는 모험이었다는 생각이었다. 긴장이 풀려서인지 현지는 주저앉았다. 아버지처럼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대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대시. 돌아간들. 대시 도련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대시. 그래, 돌아가자. 현지는 고민 끝에 돌아가기로 했다. 현진이 사라지고 난 뒤에 초양자 컴퓨터는 무미건조한 알림음을 알렸다. 대시 지구 복구 시킨스 가동 중. 지구 복구율 1.4% 예상 복구 시점은 43만 년 뒤. 인류가 지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때까지 62만 년. 인류의 유전자 및 정신 붕괴 방지를 위한 복구 시킨스 재부팅을 시작한다. 이번 시킨스에서 확보한 에너지로 복구율 0.2% 추가. 해당 시킨스의 재가동을 승인한다. 예상 복구 완료까지 41만 년.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할 수 있을 듯합니다. 진철님, 대시 초양자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1km 위에 올라있는 지상에는 움직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걷기만 해도 조만장자를 응원해준 독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